우리가 대지급을 해주면 이혼율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됩니까? 네. 너무 막 그래서 네. 그냥 목이 메요 진짜. 네, 이 영상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분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2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양 변호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 변호사님이 왜 오셨는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나라 양육비 미지급의 실태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는데 이번부터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국가 대지급제가 도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대신 먼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지만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급을 받게 되는 단순한 금전채무하고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시 지급한다라는 그 자체가 아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한테 징수해서 양육비 채권자한테 지급을 해주거나 나라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을 해주고 양육비 채무자한테 구상을 하는 그런 것을 대지급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스칸디나비아형, 북유럽형 제도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럽 국가에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택하는 게 국가 대지급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제 앵글로색슨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형사처벌이나 뭔가 제재를 통해서 강제하는 유형이 있고 스칸디나비아형, 그러니까 대지급 제도는 국가에서 뭔가 개입을 해서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일부 약간 맛보기로 도입한 제도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전에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편적인 대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보면 네. 한시적, 네. 긴급 네. 이 두 가지가 네. 붙어 있어서 아주 일부분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혜택 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국가에서 정말 넓혀야 되겠구나 할 텐데 이 제도 자체를 지금 많이 이용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예산 자체를 다 소진을 못할 정도로 이게 신청 자체를 안 한다기보다는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도 작고 그렇죠.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네. 주어진 예산조차 못 썼다. 네,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요건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엔드 요건이에요. 또는이 아닙니다.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거기에 법률 지원을 신청을 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비에 관해서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집행 권한이 있어야 그러니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판결문이 있거나 협의혼을 하신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이 되니까 그거라도 최소한 있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생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받고 있지 않으면 그냥 된다 이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에 위기 가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계 지원을 한 달 받고 나야지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거쳐와야 되고요. 뭔가 공식적으로 그렇죠. 어려운 가정이라는 걸 확인할 네,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지 되는 거예요. 이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이 문을 두드리고 양육비행 관리원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위소득 100분의 50은 어느 정도 소득이면 될까요? 소득 수준을 1부터 100까지 나눴을 때 거기에서 한 50 정도 되는 그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여야지만이 한시적 긴급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2인 가구의 경우에는 145만 원대고요. 3인 가구일 때는 188만 원 정도, 4인 가구일 때는 23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한시적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우리가 지원 자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건을 통과를 네. 하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아이 한 명당 매월 20만 원씩 9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9개월이 이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연장 지급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장해서 12개월 정도, 네. 총해서 한 240만 원 정도. 네, 네. 양육비 채무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모로세로 일관을 하고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겠죠. 그리고 나 자신부터 아이를 끼고 키우면은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한테 양육비를 주려고 하겠지만 내가 보지 않고 면접 교섭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게 되거든요.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40%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 배우자를 아예 그냥 보기 싫어서 네. 안 한다고 해요. 이 사각지대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면접 교섭도 정말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주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네.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이 대지급 네.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구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책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지급제를 해버리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변명이 제일 많고요. 네. 자료를 읽어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 우리가 대지급을 해주면 이혼율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됩니까? 대지급 제도는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그렇죠. 제도인데 무슨 이걸 해주면은 이혼율이 늘어날 거라서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이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데요. 대지급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국가가 나서서 한다면 예상보다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원에서도 구상을 네. 시작했다면서요. 네, 이제 이행관리원이 전국에서 기관이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고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청구를 그동안은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 시범적으로 두 건을 진행을 했는데 한 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한 건은 양육비 채무자가 소장을 받고 바로 이행관리원에다가 오. 구상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네네. 먼저 대출을 해주고 구상을 네네. 환수하는 네.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구상률이 6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음. 엄마나 아빠가 달라고 했을 때는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데 청구하는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되어버리면은 대응하는 게 아예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편적 대지급제 확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아이에 관해서는 양육비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급제 확대에 대해서 공감대적 가치를 좀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네.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지급 제도를 좀 확대하려면 네. 어떤 점이 좀 더 앞으로 보완이 되고 개정이 돼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소득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양육비 채권자가 내가 어렵다라는 것을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구상금 청구를 조금 원활하게 하려면은 양육비 이행 관리위원 자체에서 채무자 재산 조회를 아예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를 하고 양육비가 연체되었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별도의 어떤 소송 없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아예 징수를 한다든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만이 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 자체가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어려워서 달라 이게 아니라 양육비를 줘야 될 사람 재산 한번 조회해봐라. 그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먼저 주고 구상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양육비 달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좋을 거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행관리원에게 그런 것들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법으로 개정해서 네. 좀 부여를 해주면 네. 어려운 경우 이외에도 저쪽에서 구상할 가능성만 있다면 대지급제가 확대될 수 있는 그렇죠. 근거가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 개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지급과 관련해서 이미 17대 국회부터 네. 2004년부터 16년째인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한시적인 긴급지원제도가 요만큼 만들어져 있긴 한데 21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현실적인 정말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예산도 조금 확보하고 이와 관련해서 좀 의지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법안을 좀 발의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첫 번째 한번 찍어보니까 괜찮죠? 네, 걱정. 아,
네,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지만 그동안 다 잘 찍으셨습니다. 다음에 2가지 정도 얘기를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법적인 절차,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강소연 변호사님하고 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불러주세요.